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주는 친절한 함쌤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소형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서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요. 그에 따라서 몇몇 분들이 이 오피스텔을 지금 사도 되는지 괜찮은지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한번 수익형 부동산, 월세를 받는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과연 사도 될지, 아니면 타이밍을 더 봐야 될지, 그거에 대한 현재 상황과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그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우울한 오피스텔 시장, 매매 전세가 모두 떨어졌다라는 뉴스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그림은 2023년도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보시면은 1분기 때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2분기, 3분기 때 조금씩 떨어지는 게 줄어들다가 다시 4분기부터 빠르게 좀 떨어지고 있죠. 자,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오피스텔 시장 흐름과 이 아파트 시장의 가격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도 이 아파트 시장의 가격 변동률에 따라서 같이 흐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호황기일 때는요, 이 수익형 부동산도 같이 호황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황기일 때는 역시나 같이 불황기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월세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요즘에 가장 이렇게 오피스텔이 인기가 없고 어려워진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높은 금리입니다. 금리. 네.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수익률이 4에서 한 5% 정도의 수익률을 거둬야 보통이다라고 판단이 들었었는데요. 최근에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을 받는 금리 상황을 보면은 적게는 6%에서 7%까지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주게 되면은 월세 받는 것보다 대출 금리를 더 내는 마이너스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률 되는 걸 누가 하고자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가 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 자체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내가 수익형 부동산을 사야지 하는 이런 심리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가 없고 하락장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올해 추가 대책, 오피스텔에 대한 추가 대책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방이 많이 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그래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과연 은행 적금보다도 더 많이 줄 수 있는지 그게 큰 관건입니다. 여러분 요즘 은행 적금금리 보통 4% 이상을 주는 금리가 많고요. 7%, 8%까지 적금금리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내가 오피스텔을 사서 수익률 받는 게 은행 금리보다도 적으면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계산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되죠. 적금 넣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투자할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하는데요. 중간에 한두 달 이상 공실이 나게 되면 수익률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중개 수수료도 꼬박꼬박 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될 요소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당분간은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참으면서 향후 금리라든지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잘 보고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요, 또 다른 수익형 부동산 중에 하나인 지식산업센터, 지산이라고 불리는 물건인데요. 자, 공실이 넘쳐난답니다. 공급 과잉으로 지식산업센터, 마피의 계약금도 포기. 네, 계약금이 거의 10%일 텐데 계약금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인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년 전에 아파트 시장이 급상승을 겪으면서 낮은 금리에 수익형 부동산에 새로운 샛별로 떠올랐던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우후죽순 생겨나서
공급량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공급 과잉이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금리입니다. 금리와 심리 역시나 똑같습니다. 자, 지식산업센터를 2개 갖고 계신 분이 어려움을 토로하십니다. 하나는 공실이고요. 하나는 임차를 마쳤는데 대출이자가 더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솔직히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제 가격 못 받더라도 조금 더 낮은 가격이라도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도 그렇고 이런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매매 가격은요 결정짓는 게 이 수익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에 따라서 이 매도 가격이 정해지는데 요즘은 그 수익률도 안 나오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아, 나도 관심 없는데 그럼 뭐 사는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참으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은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이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 실제적으로 내가 활용을 하고 오피스텔에서 주거를 하거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처럼 가격이 좀 다운되어 있을 때 들어가시게 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형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매매 가격을 낮추더라도 그런 실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 최고 가격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매매를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금리가 푹 떨어지고 매매가가 상승하고 월세가 상승한다? 절대 그런 일 당분간은 없습니다. 올해 내에 힘들고요. 내년 후년까지도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오기 전에 저는 처리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의 현재 상황과 어려움 그리고 향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얘기 드렸는데요. 또 다른 수익형 부동산 중에 이제 상가도 있고요. 또 생활형 숙박시설도 있습니다. 최근에 상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대단지 아파트에 들어오는 상가도 분양도 잘 안 되고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양받은 상가가 몇 년이 지나도 잘 안 맞춰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체제로서 이렇게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아파트보다도 더 매매 가격이 하락돼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요. 또 오피스텔이나 주거지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을 모르고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익형 부동산도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 목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주시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실수요자, 내가 이 수익형 부동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분들이라면은 금매라든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또 도움이 분명히 되실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아셨죠? 네, 이런 상황을 꼭 아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